외교부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비위 문제로 내부 감사에 걸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무원들의 어떤 공직기강의 자세를 주문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외무고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수정 교수님 작게 글쎄 말이에요. 잘 동의해 주셨는데 외교부 들어가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말입니다. 에? 근무 중에 음란 채팅, 성비위와 전쟁 벌이는 외교부. 사례 1. A 대사님이. 대사면 또 얼마나 높아요. A 대사님. SNS로 알게 된 유부녀와 근무 시간 중에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위직을 만난 기밀 내용까지 이 유부녀에게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한 중동 지역 공간에서 직원과 교민이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며 음담 패설을 합니다. 교민 한 명이 음란 동영상을 올리자 공간 직원 B씨가 너무 고맙다. 이건 뭐 제가 읽기도 그래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고. 세 번째 사례. 남아시아 국가대사관 고위공무원 C씨. 집에 과일이 많이 들어왔는데 좀 가져가라. 여직원을 집에 끌어들여서 과일은 안 주고 술 먹이고 추행을 했다. 네 번째 사례. 책 읽는 여자 후배에게 너 뭐 야한 잡지 보는 거냐. 부부관계는 얼마나냐. 수시로 성적 질문하는 사례도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고구마 줄기입니까? 계속 나와요. 모 대사관 직원 D씨가 함께 출장한 여직원에게 사진 촬영 핑계로 신체 접촉, 방에서 같이 술 마시자를 요구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아니 외교부가 지금 얼마나 바빠야 하는 때인데 이분들 한가한 겁니까? 글쎄,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게 성비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사례가 구체적으로 예시되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보도함으로 해가지고 그러길래 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느냐. 우리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외교부가 그래도 굉장히 뭐 관료로서는 굉장히 높은 직책들인데 왜 이런 걸 보고해서 우리한테 창피를 주느냐. 이런 종류의 논쟁이 제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잊지 말다. 네, 예. 지금 이제 어디선가는 어느 구석에선가는 보고서가 말썽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일수록 더 제대로 작성돼서 배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더 입장이라 적나라하게 가지고. 더 나와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왜 성비위라고 답니까? 이거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다. 성범죄 보고서라고 달아야지. 왜 이걸 성비위, 그 성비위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보면. 약간 저 용어 자체가 좀 비이상한다. 네. 어쨌든 예, 비행이란 뜻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런 식으로 지금 문제의식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대사가 사실은 5명을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징역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된 경위를 생각한다면 이걸 그렇게 지금 우스꽝스러운 사례로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연이 참 아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심각한 범죄 문제인 문제다. 거예요. 예. 더군다나 국세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세금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더 이상 언제까지 국민들이 두고 볼 건지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로 이번 사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성비위가 아니라 성범죄 사실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적나라하게 더 드러내서 강하게 처벌까지 해야 한다라는 이게 저희들의 취지인데 여기서 궁금한 건 성비위 감사 보고서인데 익명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네, 네. 근데 익명이긴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희 누군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알만한 사람들을 다 지리적인 그런 정보들까지 다 내갖고 누군지 이름만 안 내보내지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나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소송 제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거는 사실 덮이고 옛날에 친고죄가 있을 때처럼 그냥 피차 얘기하지 말자 불편하니까 이런 시대가 도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쉬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조두순 사건도 결국 초등학생이 피해자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더더군다나 드러내서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는 게 맞습니다. 예, 변한봉 변호사님.
과거에는 좀 쉬쉬하고 덮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보고서들 때문에 오히려 어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예, 사실 과거에는 안 좋은 관행이었었지만 뭐 이제 가부장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성이 뭔가 여지를 줬었으니까 뭔가 여성이 그 가운데 있어서 뭐 자신도 어느 정도 응했으니까 이런 거 되지 않았겠느냐, 여성의 처신이 문제가 아니었었느냐, 그런 시각으로 여성을 좀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히려 남자의 경우에는 호남이네, 영웅이네, 그런 식으로 보고 여성은 행실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런 잘못된 관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이게 관행이죠. 많이 예. 바뀌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나는 분명히 범죄를 당한 피해자이고 저 사람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모습도 상당히 이제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오늘도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